자, SK하이닉스가 무려 400% 가까이 저희가 작년에 말씀드린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결국엔 또 100%가 넘었어요. 10만 원대 넘어갔죠. HD 현대중공업 조선주도 오늘 또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현대 로템 상승 전환, 알테오젠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지금 대세 상승하는 종목들이 저희가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그 SK하이닉스가 이제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금요일 날 KRS 종가 기준이기 네네. 때문에 오늘 뭐 13% 정도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400이 합친다면 넘어오겠죠? 400% 넘을 거라 보여지고 그리고 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오늘 장중이라든지 아니면 뭐 NXT도 있으니까 아니면 이번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SK하이닉스가 200만 원 돌파하는 건 뭐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제가 SK하이닉스부터 대형주를 좋아하는 이유는 해당 종목을 갖고 다른 불순한 세력이 뭔가 장난을 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렇죠. 그리고 해당 종목에 대해서 많은 분석 리포트가 있고 물론 제가 또 독자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이제 저희의 어떤 그 코너를 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해요. 정보량이 많아야 되는 거고 정보량이 소수만 독점하고 있으면 사실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알기가 힘들거든요. 시장에서 이제 감시자, 시장에서 투명한 어떤 정보 공개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대형주를 좋아하는데 SK하이닉스가 아마 오늘 장중 수익을 반영하면 400%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지금 191만 2천 원입니다. 결국에는 190만 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13% 넘게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200만 원이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뭐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뭐 당연하게 당연지사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종목이실 겁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와 이게 탄력이 엄청나요. 지금 이제 뭔가 탄력을 더 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금도 막 쏟아져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뭐 SK하이닉스에 대한 의심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심하는 분들도 제가 보니까 종종 있더라고요. 있으세요? 뭐냐면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비싸다? 이제는 뭐 팔아야 될 때다. 혹은 뭐 반도체도 이제 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정점이다. 뭐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어떤 신조에 따라서 말씀을 하신 거고 또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몇 번에 이제 굴곡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굴곡은 이제 이란 전쟁으로 한번 엄청나게 출렁거리면서 갑자기 이란에서 뭐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데 헬륨이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약간 좀 황당한 그 추정이었어요. 왜냐면 SK하이닉스 같은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그런 굴지의 기업이 그런 헬륨이라는 중요한 물질 갖다가 몇 주치가 아니고 몇 개월째는 당연히 갖고 있을 텐데. 대체 라인이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은 감안하지 않고 그건 뉴스가 하나 터지면서 출렁거린 적이 있었고 그거보다 또 다른 출렁거렸던 건 터보컨트가 나오면서 또 한번 출렁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좀 그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터보컨트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월가도 상당히 출렁거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 느낀 건 월가가 상대적으로 AI에 대한 어떤 그 학습이 좀 떨어진다라는 걸 그때 터보컨트에도 발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터보컨트 논문도 보면은 최상단의 제가 저희 코너에서 말씀드렸지만 최상단의 챗GPT 이런 그 생성 AI 서비스를 갖고 연구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떨어지는 그 서비스를 갖고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왜 그걸 가지고 하느냐면 다른 문제. 그건 뭐 연구자들의 자유이죠. 근데 그걸 갖고 시장에서 반영해서 10% 이상 떨어진 것은 거기에 반응한 것을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었고 또 심지어 터보컨트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잘 될지라도 터보컨트가 작년 4월에 그러니까 구글이 발표한 거는 그때 논문 때문에 그 주가가 출렁거렸지만 구글이 해당 논문을 갖다가 그 아카이브라는 데 올려놓은 것은 1년 전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사실 실체가 있다면은 1년 전에 그 SK하이닉스 비롯해 메모리 주가가 폭락을 했겠죠. 근데 폭락은커녕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SK하이닉스 주가는 1년 전 그 YTD를 보면 1년 전 수익률을 보면 거의 50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근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월가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월가에서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거는 좀 전반적으로 좀 이해도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 그래서 저희 코너랑 꾸준히 팔로우를 하시면은 그 출렁거릴 때 언젠가는 제가 SK하이닉스 이제는 좀 조정 국면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하고 뭐 그 신중 내지 매도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어쨌건 그런 출렁거림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출렁거림을 만든 요인이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보유 내지 그리고 20% 여유 자금이 있으면 더 넣으셔도 된다. 그때 예를 들면 터보컨트처럼 그 출렁거렸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동일한 맥락이고 그
SK하이닉스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0만 원을 뭐 오늘 돌파할지 이번 주 돌파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0만 원 돌파는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지금 뭐 HBM이나 메모리가 필요한 엄청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다들 이해를 한 예. 상황이시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올라온 이유는 또 찾는 이유가 어쨌든 이제 외국계 자금들이 SK하이닉스에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확보됐다, 이런 의견들도 많거든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바로 우리를 매수할 수 있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또 뭐 MSCI 선진국 지수 많이 편입된다, 뭐 이런 것들도 좋은 호재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급등하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IBKR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MTS처럼 이제 우리나라 SK하이닉스를 뭐 그건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우량 종목들을 살 수 있는 유통체는 열렸다. 그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지난주부터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급의 문제가 일정 부분 완화되면서 SK하이닉스 주가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수십 년간 뭐 제가 뭐 이 주식시장에 직접 발을 딛거나 발을 딛지 않고 제가 이제 다른 이제 과학기자 형태로 이제 저널리즘에 종사했을 때나 네. 언제나 이렇게 언론에서 이제 나오는 제목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닙니까? 근데 네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여러 가지 행보가 있는데 그 중 하나 무엇이냐? 외국에, 특히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한국에 좋은 종목이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아니, 뭐가 있는지 모르고 당연히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겠습니까? 근데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실 SK하이닉스가 ADR을 뭐 늦으면 뭐 7월 안에는 뭔가 좀 가시적인 뭔가 성과가 나올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ADR을 갖다 나온다면 SK하이닉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될 것인데, 근데 그 ADR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IBKR이 삼성증권과 더불어서 뭐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를 살 수 있는 여러 채널을 열어놨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 투자가들도 많이 물밀듯이 이제 자금이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ADR이 7월에 뭐 언젠간 되겠죠. 뭐 7월이 되면 좋겠고, 뭐 설령 7월 안 되면 8월에는 되겠지만 ADR이 7월에 가시로 된다면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에 대한 그 리레이팅이 한번 올라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 그 삼성전자 왜 안 하느냐 하면 좋죠. 왜 안 하는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제가 방송한 거 댓글이라든지 주위에서 그 개인적으로 의견을 주신 분들 중에서 아니 왜 그렇게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더 선호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수급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적어도 삼성전자는 ADR을 발행할 의사가 없어 보이니까 굳이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수급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되는 삼성전자에 우리가 왜 뛰어드냐. 노조가 아닙니다. 노조 문제는 아니고 SK하이닉스가 수급에서 가장 강력한 ADR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굳이 SK하이닉스 외면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 수급에서 완화가 되면서 지난주에 그 엄청난 주가 상승을 거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좋은 평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상존에 있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외국계 자금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이 열린 것이죠. 그러면 물론 뭐 좋은 이 평가들이 너무 많지만 이제 약간은 또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들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또 반도체를 또 팔고 있는 상황도 있고,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케빈 어시는 또 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고, 이게 전반적인 AI나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조금은 봐야 된다. 뭐 엄청난 타격을 주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외국인 자금 들어왔다 그러는데 MTS에서는 왜 외국인 자금 파는 걸 나오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걸쳐서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엄청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도 엄청 팔았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그 1조 원 넘게, 금요일 날은 1조 원 넘게 팔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목요일 날은 2.8조 원, 금요일 날 2.8조 원을 팔았습니다. SK하이닉스 경우에. 근데 그때는 왜 팔았냐면 SK하이닉스가 워낙 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SK하이닉스를 갖다가 개인들이 직접 투자할 채널은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ETF를 사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ETF가 블랙락의 아이쉐어 코리아를 ETF를 사면 됐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개인들이 차익 실현의 욕구가 높아지다 보니까 ETF에서 이제 매도를 하면은 그 매도 버튼이 돌아서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과 반영이 됐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당연히 ETF 말고 그다음에 펀드에 샀을 때도 펀드 매니저들이 사실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면 펀드 매니저 스스로가 먼저 팔 수가 있고 고객들의 요청이 없어도,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 스스로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포트폴리오 조정한다는 것은 자기가 100이라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SK하이닉스 비중이 생각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비중은 20인데 너무나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40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20을 다 기계적으로 팔아야지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많이 팔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외국인들 팔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또 한편은 SK하이닉스 주식이 많이 샀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주식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려 사항 중에 하나 보통 증시 격언에 셀인 메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월에는 팔아라. 떠나라. 예,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 왜 나오냐면 1월부터 새로운 장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장이 시작하면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 열심히 연구한 종목을 갖고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면은 5월 달쯤 해서 수익이 난 종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매도를 하기 시작해요. 왜 매도를 하느냐? 아까 말한 차익 실현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뭔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게 있고 또 다른 게 무엇이냐? 여름 휴가를 가야 되니까 그 전에 미리 팔아보고 싶은 마음들이 큽니다. 그래서 셀인 메이 때문에 사실 5월 달에도 저도 약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조정하는데 또 다른 조건이 조건이 뭐죠? 고용 지표가 잘 나왔어요. 그렇다면 케빈 워치도 우리가 우려할 필요 없다. 그래서 셀인 메이보다는 사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K하이닉스 너무 잘 가고 있지만 좋은 점과 우려하고 고려해봐야 될 점 잘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